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 2023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8월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30년 동안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8월에 평균 0.2% 하락, 9월에 평균 0.4% 하락해서 1년 중에 최악의 두 달을 기록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역사를 보면 8월, 9월, 8월보다 9월이 더 떨어졌어요. 1년 중에 가장 하락률이 컸던 달이었습니다. 1년에 4번이죠. 1, 4, 7, 10월. 분기별 실적 발표합니다. 아직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이 실적 발표 시즌에는 평균적으로 4개 기업 중에 3개 기업 이상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매년 연말과 연초에는 주가가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뉴욕 주시장 전망이 점점 상승 쪽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제 8월에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8월, 9월 과연 주가가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 한번 봅시다. 미국 경제가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금리 인상을 잘 버텨내면서 탄탄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꺾이고 있다는 점, 또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낙관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주시장의 대표적인 실적 지표 지수죠.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4,700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서 시티그룹도 목표치 상향 조정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4,700, 시티그룹은 4,600으로 미국 주식 전략가 시티그룹의 미국 주식 전략가 스콧 크로너트가 이틀 전 밤에 S&P 500 지수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크로너트는 올해 말 전망치를 그동안 4,000에서 4,600으로, 내년 중반 예상치는 4,400에서 5,000으로 각각 끌어올렸습니다. 분석 노트에서 3분기 7, 8, 9월이죠. 지금 3분기 진행 중입니다. 예상했던 단기 걸림돌들이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새 목표가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로너트 전략가는 경기 연착륙 예상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 역시 내년까지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크로너트가 상향 조정한 연말 목표치 4,600은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어제 그저께 새벽에 마감한 S&P 500 마감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4,600을 연말으로 보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토요일 새벽에 0.99% 상승해서 4,582, 4,600 직전까지 갔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S&P 500 지수 반올림에서 보면 드디어 20% 올랐습니다. 그동안 15, 16, 17, 18, 19 점점 올라갔죠. 드디어 19.8, 20%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38%, 나스닥 100 지수는 4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 상승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6개월, 7개월 만에 이 정도 상승폭은 앞으로도 쉽게 볼 수가 없는 상승폭입니다. 작년에 그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 S&P 5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중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화로 투자 중인 S&P 500, 나스닥 100, 타이거 필반나 ETF의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티그룹의 미국 주식 전략가 크로너트 전망대로라면 S&P 500 지수 앞으로 연말까지 겨우 0.4%, 0.38%니까 0.4% 오르는 거에 그치는 거예요. 지금 4,600 거의 다 왔으니까. 대신 내년 중반까지는 또 9%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성장주 주가가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서 거품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크레디트 스위스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도 연말 S&P 500 지수 목표가를 4,050에서 4,700으로 끌어올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과 앞으로도 한동안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이 전문가들, 이코노미스트들, 애널리스트들의 낙관론을 계속 불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4%로 1분기 성장률 2%보다 0.4%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높은 성장세 속에 고용이 여전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또 반면에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노동 비용, 연준의 물가지표 기준인 개인소비지출, 지난주에 나왔죠. PCE, 근원물가지수 모두 하락세예요. 상무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6월 PCE 근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5월 상승률 3.8%를 크게 밑돌았어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이 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명분이 점점 약화하는 가운데 미국 경제는 탄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서 당초 우려했던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착륙 기대감 속에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또 탄탄한 상승 흐름을 지속해서 주식시장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주식시장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또 상당수 몰려있기도 합니다. 실적 발표 빅 이벤트 3일입니다. 애플, 아마존, 시가총액 1위 업체 애플과 온라인 쇼핑 공룡 시총 1조 달러 클럽 멤버죠. 아마존, 3일날 미국 시간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마감 후에 또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대로라면 이번 주 토요일쯤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세 이 경제 지표들도 주목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의 7월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발표 예고돼 있고, 그동안 은행주들이죠. 대형 은행주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주요 대형 은행들, 또 빅테크주 테슬라,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굵직한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주가 2분기의 실적 발표 시즌 가운데 가장 바쁜 일주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